오늘은 3월 20일 오전 10시 메타 F 그룹 줌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그 강의 시간이 아닌데요. 지금 그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제 지사장님이다 보니까요. 그 필리핀 그 현지 방문 행사가 있어서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출국하지 않고 지금 국내 잔류하고 있는 강사 몇 분이서 빈자리를 갖다 채우느라고 방송 횟수가 좀 이제 순서나 담당이나 또 횟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제 강의 때 제가 그 공지를 해드렸는데 또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적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어, 또 오전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또 접속하시는 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또 시간이 또 이제 뭐 오전에 일하시는 분, 제 시간은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이제 1,900분이 넘으셨습니다. 또 2,000분 넘었네요. 2,000분 넘으셨는데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녁 시간, 오전 시간인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하고 내일 오전 10시 두 번 하는 것은 제가 정규 시간에 하는 거에 뭐 연결도 되지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새는 저희가 이제 그 메타프 그룹은 그 NFT 그 블록체인 기반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S 토큰 그다음에 F 토큰 NFT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그 경마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코인입니다. 크립토입니다. 크립토. 어, 그 암호화폐라 그러죠. 암호화폐라 그러는데 음, 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그 크립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따로 분리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더리움을 포함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암호화폐 코인. 어, 원래 그 블록체인 하나당 나오는 네이티브 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 저희는 이제 트론에서 만들기 때문에 트론. 그 주인 그 크립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그 솔라나 같은 데서 위탁해서 만드는 그 암호화폐나 그 앱이 있습니다. 앱, 그다음에 NFT 이런 것들은 다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코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코인이라는 말도 하고 토큰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 그 혼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새 크립토 시장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어저께 SEC, 미국 증권위원회가 지난번 그 바이든 정부 때는요, 굉장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그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갖다가 은행에서 취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손실자산으로 보는 법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입각하고 나서 그런 법들은 다 폐기가 됐고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그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XRP, 리플이라 그러죠, 리플. XRP에 대해서 4년 동안 끌고 왔던 소송을 치화했습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XRP가 이제 증권이냐 자산이냐 하는 걸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XRP라는 그 암호화폐 코인이 4년 전에는 4천 원 후반대까지 가던 것이 하루아침에 소송이 걸리면서 400원까지 거의 90%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한 3,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S코인, F코인이 다 이런 코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 그 분위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재 말씀을 드렸고, 일본은 금리를 갖다가 이제 동결했습니다. 어저께 동결하고, 새벽 3시에 이제 미 연준, FRB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 연준이 그 미국의 정부의 소속이 아닙니다.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도 이제 갈등이 좀 있고 한데 이 금리를 소폭 인하했습니다. 어쨌든 코인 시장에는 그 좋은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좀 상승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그 회장님이야 이제 임원단들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대표님들은 8, 90명 정도가 필리핀에 가서 지금 오늘 3일차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동영상도 좀 올라오고 하는데요. 준비된 자료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화요일 저녁 8시에 그 줌 미팅을 맡고 있는 박수혁 강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목차는요, 일반상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 화요일부터, 저희의 이제 공통적인 목표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그 안정을 원하는 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 이제 그 부자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을 좀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회사의 그 근간을 이루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웹 3.0 시대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 시대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의 어떤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난번 화요일부터는 이제 블록체인 기초부터 해서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베테프 그룹은 이제 필리핀 방문 중이고요. 3월 18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고요. 첫날은 도착해서 이제 저녁에 그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것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어저께까지가 이제 일이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 게임센터 방문하고 현지의 그 다른 게임 업체들 그런 현황을 쭉 참관하셨고 아마 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여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도 잠깐 올라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지금 계획이요. 오늘 관광입니다. 바탄가스라 그래서 여기 지금 어, 스마트폰에는 짧게 나오겠죠. 그 일부 풍경을 제가 요 PPT에 갖다가 붙여놨는데요. 굉장히 물이 맑고 스노클링도 하고 해변입니다. 해변, 바다, 관광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아마 오늘은 관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날 저녁 행사인데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어, 동학근 지사장님처럼 역시 그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 오전에 더 많이 들어오시네요. 2,4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요거는 이제 첫날 밤이네요. 첫날 밤 그 소영수 지사장님, 그 한국 대표님 보이시고, 회장님 보이고 하는데, 아마 그, 아까 레이싱 하기 전에 그 장면 같습니다. 예, 소영수 그 한국 대표님, 회장님이 뭐, 이렇게 꽃다발 주시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아마 어저께 저녁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현지에서 무슨 그 현지에서 이제 여행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우리나라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강의 중에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1억에서 100억 몇 배인가 한, 내가지고 제가 약속을 한 게,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맞추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그 앞에 제일 앞에 전화번호가 있고 제가 또 뒤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맞추신 분들은 저한테 그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캐시를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한 권을 드린다 그랬는데 그 책 한 권에 해당되는 캐시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맞추신 분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답을 주신 분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어, 6배. 그 사실 그 이제 정확한 거는 그 박성순 대표님이신가요? 이분이 6.5배예요. 그리고 이제 영숙장, 영숙장님 이 6.5배. 그래서 이분이 두 분이 정확해요. 정확한데 제가 이 문제를 낸 것은요.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 어떤 물리적인 거, 그리고 산술적인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미안합니다. 어떤 그 에너지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사고의 전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1억이 100억이 되려면 몇 배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제 100배, 100배, 100배 이랬었어요. 이랬었는데 어, 6배, 8배, 6배 하신 분들도 뭐 그 어쨌든 뭐 그 카운트를 잘못한 거지 뭐 기하급수적인 사고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7분인데 혹시나 제가 또 놓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의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지금 2,400분 들어오셨네요. 오전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이 시간에 하시는 강사분 인기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 오전에 들으신 분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듣지 않으신 분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억으로 100억을 만들려면 몇 배가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통상 이제 1억에서 1억을 100으로 생각하면 100배가 되죠. 100배가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또 어떤 생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기하급수적인 사고로 하면은 6.5배만 하면 1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강의 앞에는 이제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저는 뭐 전자공학,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그 인문 철학 이런 쪽으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학자들이라든지 인문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그 그래도 좀 그 과거의 어떤 위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떤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생각은 곧 운명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죠. 유명하죠. 그 말은 테레사 수녀님도 쓰셨고 간디도 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여성 수상에서 그 있었죠. 대처 여사 이런 분들도 이 말을 즐겨 썼습니다. 굉장히 흔한 말인 것 같지만 흔한 만큼 저희가 이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홀할 수가 있는데 생각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무의식의 비중이 크냐, 의식의 비중이 크냐 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그 학습을 안 하면요, 계속 무의식화돼 갑니다. 의식화. 제가 그 어떤 장인들 있죠, 장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 일에만 몰두해서 보면 나중에는 보면 이제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본인의 일만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의식화 되게 사느냐. 어떤 분이 그 20년 동안 한 직장을 다니는데 20년 동안 한 길로만 다녔답니다. 한 길로 다니다 보니까 빠른 길이 새로 생겼어요. 한 5년 전에. 그런데 그 길이 생긴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어차피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이 생각을 그 현실화하는 거. 이 생각을 현실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말로 옮긴다든지 또 글로 쓴다든지 그런 관련된 그 책들이 많이 나오죠. 글로 쓰면 이루어진다든지 또 이제 기업에서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시각화. 비주얼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도록 보이도록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계속 하고 사는 거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한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그것을 더 구체화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물질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그 현실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데 사실상 그다지 큰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장자에 보면 우리가 나오는데 지식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는데 그 초식을 아무리 숙달을 시켜도 그것을 자기가 자기 몸에 익혀서 무술로 승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동작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에서 비롯된 어떠한 것들을 현실화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접속하신 그 우리 회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일단 실행력은 있으신 분이다. 사실상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요즘 현실에서는 현재 시대에서는 되게 힘들고 인내를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저희 메타F 그룹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앞서가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비 페인이라는 그 학자가요, 책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이지만 일반적인 책이 아니고요. 그, 어, 논문식 그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그냥 본인의 사고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조사 기간, 설문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책을 내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을 썼어요. 책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 책인데 이제 제 서재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책의 제목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계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사는데 어떤 계층이 다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 삶의 질, 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 식사를 하면은요, 식사 후에 가족과의 이제 핵심 대화 내용, 그 식사를 주제로 얘기하는 게 보면, 빈곤층이 있고,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산층이 있고, 부유층이 있는데, 식사 후에는, 좀 약간 빈곤한 분들은 배부르게 먹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빈곤하고 중산층이고 부유층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밥을 먹는 게 되게 부족했을 때는 배부르게 먹는 게 그런 게 굉장히 그 하도였죠. 그래서 인사가 식사했습니까? 이게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식사했습니까라는 인사는 기성세대가 많이 하죠. 저희 세대,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는요. 그냥 먹는 거가 전부다. 애정 표현이 전부 다 먹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가면은 정말 밥을 막 먹는 걸 많이 주셔요. 그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머님 세대도 본인은 좋은 거 안 드시고 이제 자식들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엔겔 지수라고 그러죠. 수입에서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빈곤하다는 건데 배부르게 먹었느냐. 그러니까 중산층은 이제 배부른 데를 떠나서 이제 맛있게 먹었냐, 맛, 어떤 그 어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이 있죠. 맛있게 먹느냐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 음식을 중심으로 하고 음식을 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부유층은 그 음식이 어떻거나 뭐 보기 좋거나 참그 어떤 셰프가 했느냐 아니면 뭐 그런 그러니까 약간은 차원이 다른 그런 대화가 한다. 그리고 위생적인지 어,
뭐 그런 부분, 영양적인 부분의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대화의 어떤 기준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약간 다르다. 그다음에 옷을 선택할 때는요, 옷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선수들은 추리닝 입고 다니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골프가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골프웨어가 일상복이 되죠. 일상복이 되고, 그 다음에, 등산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참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등산복을 거의 입고 다니세요. 어른들 보면은. 또 심지어는 이제 등산화까지 신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 세계, 그 다음에 정체성 이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빈곤층은 개인의 스타일이다. 빈곤층은.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이제 품질과 브랜드를 본다는 거죠. 품질과 브랜드. 어, 막 입는 게 아니고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걸 사서 오래 입는다 이런 생각도 있죠. 그 다음에 부유층은 이제 좀 예술성을 따진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이제 이 책에 이렇게 분류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제 돈에 대한 겁니다. 돈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돈을 빈곤층 소비하는 거죠. 소비. 돈은 소비의 개념입니다. 돈은 벌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제가 이제 갔을 때, 지금 뭐 우리 팀들이 지금 필리핀 가 있는데, 어,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인부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그 밤새 이렇게, 마닐라 같은 데도 밤새 이렇게 건축 자재를 쌓아놓으면 아침 일어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고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전화도 그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이게 뿌락지 한다 그러죠. 연결해서 쓰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기준이에요.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크게 또 이렇게 나쁘다. 이런 개념이 없고, 좀 귀엽죠. 순수한 부분도 있는데, 그,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과일 뭐 서리해가지고 훔쳐 먹고 해도 그걸 갖다 애정으로 봐줬지만 이제 지금 절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 중에 이제 인부 한 분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인척 중에 한 명이 한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쓴대요. 마을에서. 그럼 가서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때 놀랐는 게 돈을 모아서 투자한다거나 땅을 산다거나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죠. 돈은 그냥 쓰는 거예요. 어, 그렇게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죠. 돈을 잘 분배하고 잘 관리하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축하고 하겠죠. 그런데 부유층은 돈을 보존하거나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유층은요 돈을 써도 돈이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 넘치고 돈을 써도 남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하고 이게 순환이 되도록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부유층은. 그래서 어, 남의 말 같지만 3천억이 있으면 들어가는 클럽이 있습니다. 3천억이 들어가면은 3천억 클럽 있는데 그 클럽 이름이 리치 클럽이에요. 리치 클럽이 있는데 1년에 6%의 이자를 줍니다. 1년에 6%. 3%에서 6%를 주는데 계산을 얼핏 해보면 아실 겁니다. 3천억에 6%면 얼마인지. 근데 하루 종일 써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한 3일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돈이 치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죠. 계속 돈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남의 일이 같지만 우리도 어쩌면은 그 소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소비하느냐. 그리고 이제 돈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소비하느냐, 낭비하느냐, 투자하느냐. 그런데
통상 우리는 돈은 소비를 하죠. 소비는 정당한 겁니다. 뭐 쌀을 산다든지, 내가 뭐 차를 탄다든지 다 소비죠. 거기 들어가는 돈이. 근데 낭비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것이 낭비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못 모으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낭비를 많이 하세요. 낭비를. 그래서 돈을 쓸 때는 이 돈이 낭비인지 소비인지 투자인지를 생각해 보고 쓰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자들은 시간을 어, 어떤 그 전통적인 역사적인 관점,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두고요. 빈곤층들은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당장에 쓰고 당장에 어, 현실을 해결하는데 시간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시간을 항상 쫓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산층은 그래도 미래에 관심이 어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투자를 해보면 그냥 이제 남들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현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주식이 돈이 되겠어 물어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주식이 과거에 어땠고 미래에 어땠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종 팔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투자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일부 중산층들은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한 주식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이제 이 그 빈곤층과 중산층과 포지션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지션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삶에 대한 관점이 어, 빈곤층들은 삶은 운명이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고,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이제 주변 환경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죠. 본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좀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중산층은 뭔가 선택할 수 있다. 잘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운명이 반이고 자기의 어떤 후선적인 게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어떤 것을 기회를 잘 잡으면 어,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고 어, 부유층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는 부를 누리고 이 사회에 어떤 것을 환원한다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요 어떤 그 파워를 얘기하는데 빈곤층은 여성 중심이에요. 지금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가난한데 남자는 놀고 있고 여자는 애 키우고 빨래하고 밥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 그리고 중산층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가 많아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 그렇죠. 아버지 중심이죠. 아버지가 또 어떤 그 수익의 원천이고 그렇게 돼 있고 부부 간에 이제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제 남자 중심이고 부유층은 돈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래서 그 주변도 이제 그 같은 기회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어, 재산 계층별로 어떤 것을 갖다 자산으로 삼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빈곤층은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형제가 있으면요. 굉장히 형제에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나머지 형제들 다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많아요. 돈 빌려가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까지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자들 보면 굉장히 냉정하죠. 그 어떤 그 형제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명희 그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은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고 이명희 회장은 이제
그 형이죠. 형인데 끝까지 이 두 분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붙고 소송을 붙여서 싸우다가 또 이민 회장님 먼저 돌아가시고 이건 회장 그때 돌아가셨죠.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돈 가지고 싸우냐는 거죠. 근데 우리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중요하다. 그 어떤 그 물질적인 자산을 사람보다 중요시한다는 거죠. 잘 지내다가 물건이라면 이제 물질인데 돈을 빌려 달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자산 가치 있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명품 시계 같은 거 사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갖다 아끼죠. 그리고 부유층은 유산이나 혈통 이런 부분, 좀 스케일이 크죠.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 그런 겁니다. 그 부자의 심리적인 특징을 보면요, 잠깐만요. 요건 계통 유동의 7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계층을 우리가 이동하려면은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다리는 뭐냐? 특별한 기술, 내가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 그 달리기 100m 달리기를 9초만 뛰어요. 이 사람 신분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다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층을 이동하고 우리가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를 잘해서 부를 이루는 방법.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하급수적인 생각,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우리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 포지션이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다가 이제 코인 쪽으로 많이 돌아서 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인에 관련된 뭐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에 일을 하듯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 한다든 자기 업을 할 때는요. 정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고 아니면 업장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분들은 여가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죠. 일하는 것처럼 정말 그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되고요. 분석해봐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또 규모도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벌고 싶다. 100억이다, 1000억이다 목표를 두면 그 돈에 대한 사용처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 돈을 사가지고 내가 빌딩 50층짜리 빌딩 하나 사겠다. 그 살려고 알아보니까 그게 뭐 한 1,500억 든다. 그럼 그 몫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봅니다.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 부를 이루는 분들의 심리적인 특징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어,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죠. 근데 실패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수익이 있는 데는 고위험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분식점을 하나 하든 체인점을 하나 해도요,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망하는 이유가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보통 프랜차이즈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카페 하나 해도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근데 순식간에 망합니다. 1억 5천 날라가는 거. 근데 이제, 실패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경험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실패해서 사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보니까 그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깡통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제로까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의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일어선 부분도 많고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자산이 150조 이상이 되지만 그분이 지금 90이 됐죠. 그런데 실제로 그 어린 때부터 주식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눈으로 자기의 수익으로 나타나고 부가 형성된 건 50대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3, 40년을 어, 그 침체기에 있었던 거 계속 성장을 했겠지만 결국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코인이 좋아? 알려드리면 이틀, 사흘 만에 전화 옵니다. 왜 안 올라? 왜 안 올라? 조금 떨어지면은 아, 왜 내려가냐? 네, 그런 분들 절대로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게 장기적이진 않지만 지금 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좀 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캐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즘 경영 용어 중에서 이렇게 골짜기 침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돈에 대해서 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돈을 밝힙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돈을 굉장한 도구로 삼아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가서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 빌려달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은 부자를 만날 때는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돈이 적은 내가 돈을 써야 됩니다. 부자는 나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부자를 만나면 그 부자 주변에서 얻는 게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 부자한테 내가 밥을 사주고 내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부자가 나를 만납니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경매 입찰을 하잖아요. 매년. 워렌 버핏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는데 몇십억, 몇백억씩 하잖아요. 3시간인가 4시간 식사를 한답니다. 밥 먹으면서 이제 투자 조언을 듣겠죠.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조언 이상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조언은. 근데 그런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왜 돈을 쓰느냐는 거죠. 근데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때는요,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대부분 몰라요. 내가 만나서 만났는데 그분이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하면 그분은 다시는 나를 안 만납니다. 다른 특수한 관계는 만날 수 있겠죠. 야, 네가 뭐 돈 있다고 써? 아닙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리스크, 손실을 감수한다.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무조건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뭐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파트에서 샀는데 값이 떨어지잖아요. 일시적입니다. 결국은 다시 떨어진 만큼 올라와서 더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도요, 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돈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매물 나올 때까지. 돈을 들고 있으면 사야 되고, 샀으면 팔아야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들고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정말로 만족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물건을 샀으면요, 어, 떨어져. 당해서 팔죠. 손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올라갑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부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이 원칙만 지키면은요,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그다음 인간관계. 굉장히 그 인간관계를 잘 갖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끼리 잘 어울려요. 부자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서로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삼성하고 애플하고 소송이 엄청나게 걸려 있죠. 특허 소송이라든지.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애플에다가 뒤로는 팔고 살 거 사고 협력할 거 다 합니다. 뭐 왼수 안 집니다. 그냥 대립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면서 대립할 건 대립하고 하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이게 부자들은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스케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인간관계보다도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늘리는데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기부를 하죠. 기부하는 것은요. 이분들이 자기 자산을 늘려서 안정됐을 때 그것의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을 잘한다.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특히나 그 대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대중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이고 투자에서요 단 3%만 돈을 번답니다. 그러면 97%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 특히 군중 심리에 실리지 않는다. 어, 전부 다 팔 때 자기 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올라갈 때 삽니다. 따라가서 사죠. 그 이제 추격 매수라 그러는데 또 대부분 떨어지면 놀라서 팔아버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떨어질 때 삽니다. 남들 다 올라붙을 때 팔죠. 그게 이제 그 대형 자산사라든지 그 고래라 그러죠. 고래. 투자사들, 기관들이 하는 거고 그 반대를 하는 게 이제 개미들입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 그다음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어떤 그 가치 창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르다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48분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1시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저희 회사 현황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를 늘리고 배당을 늘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필리핀 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필리핀 지역이 게임 그 사행성 게임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그 메타페스 테스트 경마 배팅이 활성화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겁니다. 자, 시대적인 것은 이제 제가 웹 3.0 시대다 하는 부분은 내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변해야 살아났는데 이제는 그냥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이게 세월이 가듯이 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고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회장님이 한골탈퇴라는 그 사자성어는요. 뼈를 바꾼다는 근본을 바꾼다는 거죠. 탈퇴. 태 모양까지 바꾼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대적인 큰 전환기가 왔을 때 한걸 탈퇴하지 않은 기업들은 다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구에 도시가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인데 이 회사가요 40년 전에 대성연탄이었어요. 대성연탄. 근데 그 시절에 삼표연탄이고 연탄 회사가 많았어요, 대구에. 근데 대성연탄만 대성가스가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연탄에서 대성석유로 바뀌었어요. 대성석유로 와서 주유소를 하다가 대성석유가 다시 대성가스로 해서 대구 도시가스 독점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경쟁 체제가 안 되니까 굉장히 서비스 면에서는 엉터리죠. 저희도 이제 집에서 그걸 쓰는데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저는 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어, 이렇게 진화를 해왔죠. 변화를 해왔죠. 그리고 현재 하는 것은 이제 전기 충전소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미국에서 전기기관 차를 만들던 회사가 디젤 엔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으로 가지 않고 전기기관을 갖다 더 딜럭스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회사는 도태됐고요. 코닥 같은 경우도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에 개발된 게 코닥 내부에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임원진에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밀리고 결국은 코닥 카메라는 없어졌죠. 근데 필름하고 이제 특허가 많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도 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시대에 또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이 발명이 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그 탈중앙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웹 3.0 시대가 와서 개인의 어떤 자율성, 개인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웹 3.0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섬에 있는 돌, 라이스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고, 블록체인 기술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요, 그 장부 프로그램이에요. 장부. 우리가 어, 보통 이렇게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거, 원장을, 어, 기록하는 그 인터넷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어떤 그 금융거래 기록을 갖다가 은행에서 했죠. 은행에서 했는데 이 은행을 없애버리고 개인이 은행에서 갖는 장부를 개인이 갖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서 그 개인이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개인 장부에도 기록하는데 거래하는 당사자가 전부 다 그 장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장부가 어, 굉장히 많은 거죠. 장부의 숫자는 그 블럭이 이제 장부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어떠한 그 중앙에서 그 개인의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방지한 거죠. 그래서 디파이 기술이 탈은행이죠. 탈은행. 은행을 없애는 이 기술이 디파이인데 결국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은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자를 뭐 한 3, 4%밖에 안 주죠. 많이 줘야. 그리고 이 돈을 은행에서는 고리로 이제信用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10몇 프로에 빌려줍니다. 결국은 한 7, 8%의 돈을 은행에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것을 없애고 개인과 개인이 돈을 직접 거래하는데 은행에서 먹던 7, 8%의 돈을 양쪽으로 나누면 돈 빌리는 사람도 이자가 적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많은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블록체인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블록체인이 있어서 블록체인 상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어서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한 신원 파악이라든지 거래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냥 그 블록체인에 은행을 실행하는 D앱이라고 하죠. 지금 그 전화기에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누르면 은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는 블록체인 폰에 있는 그 앱인데 D앱이죠. 디센트럴 앱이라 그래서 탈중앙 앱에는 은행 앱을 갖다 실행시키면 중앙은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 개인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되는 이런 것이 되고 있고요. 실행되는 그런 과정에 주변 기술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변 기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거에 관련된 블록체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블록체인은요 지금 지금 인터넷상에 수천 아마 수만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이러한 것이다. 스마트 계약이 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D앱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탈중앙화된 플랫폼. 그래서 그 플랫폼은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폰은
폰에 있는 그 앱은 중앙화 앱이에요. 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이제 솔라나 폰이라든지 블록체인 기반의 폰들이 또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가는 앱은요, 탈중앙화 앱입니다. 그래서 앱은 앱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오라는 것은요, 중앙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죠. 탈중앙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내가 잘못해서 뭐 어떤 그 오류가 났을 때는 그것을 갖다 해소할 길이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그 회사에서 그 코인을 갖다 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돈이 불실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은 그 코인이라도요, 어느 거래소로 보낼 때 길이 다릅니다. 길이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도요, 무조건 USDT라고 다른 거래소로 보낸다고 중간에 유실돼 버려요. 왜 그러냐? 트론 기반으로 만드는 USDT가 있고요. 솔라나 기반의 USDT가 있고, 이더리움 기반의 USDT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소는 솔라나 기반의 USDT밖에 취급을 안 해요. 그러면 어, 트론 기반의 USDT를요, 글로 보내면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미아가 돼 버리는 거죠, 코인이. 그래서 유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도에 따라서 의사 결정권을 가져요.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오예요, 다오. 탈중앙 의사 결정 어떤 그 시스템이죠. 자율 조직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있고요. 판의 변화는 지금 뭐 이제 농협혁명부터 이제 쭉 해서 지금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판을 우리가 어떻게 짜고 어떻게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오늘 이제 소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혁명 초기에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제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한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고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뒤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해서 현재까지 이제 물질 기반의 그 산업 기반의 어떤 그 사회가 풍요로움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판 그 러다이트 운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곡도 AI가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자 그런 운동도 있고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거를 결론 내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어, 우리의 그 경제, 소득의 원천, 소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우리의 수익을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일자리가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줄어들다 못해서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은행은 100% 없어집니다. 부동산, 세무사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숫자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데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기존의 일자리 구조에서 수익 모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바뀌느냐? 앞으로는 참여, 그다음에 금융소득, 어, 중앙에서 하는 거, 중앙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네, 이 개념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개인의 어떠한 노력과 자산을 일부 그렇게 보면 나쁘게 하면 착취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공유하든 더 많이 가져가든 중앙이라는 개념, 은행이라든지 어떤 중개, 도매가 있겠죠, 도매.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경우도 도매상이 없어지고 이제 아울렛에서 바로 파서 싸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의 중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그 재원을 우리가 가서 참여해서